예, 안녕하세요. 불량농구 52화. 예, 오늘도 지난주에 한 주 쉬었죠. 네, 예, 3일절에서 하나 예, 쉬었죠. 3일절에 쉬고 이제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동환이고요. 네, 저는 이재훈입니다. 네, 하정섭입니다. 아, 예, 지금 화면에 순간 저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 얼굴이 굉장히 크네요. 저 뭐 이동. 하루 이틀인가요? 이제 알았어요? 예. 아, 참 본인이 그렇게 놀라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큰바위 이동환이고요. 예, 오늘도 이제 저희가 중계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그 PD님이 VS를 멋지게 바꿔주셨어요. 예, 뭔가. 저번에도 저거 아니었어? 아, 저거였어요? 예, 이제 왔네요. 죄송합니다, 피디님. 예, LG 대 모비스 경기를 저희가 고심 끝에 이제 중계하기로 결정을 했고, 뭐, 이제 지금 석준이 두경민님이나 스포츠님, 저희 방송 늘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예, 말씀 드리고 싶네요.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생중계 전에 주간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2주가 비었음에도, 2주가 지났음에도, 이슈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약간 이제 이슈가 굵직굵직한 예. 건 없었죠. 이슈가 가뭄인 이제 뭐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나왔는데 켈리로 확정됐어. WKBL의 우리은행이 대기록을 달성했다. 33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며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 승률로 정규 시즌을 마쳤다. 이미 지난 1월 27일 정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으나 그 후로도 무서운 경기력을 발휘하며 차곡차곡 승리를 챙겼다. 박혜진, 이명희, 양재희, 존쿠일 존스 등 우리은행 핵심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막강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5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징계록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 전력상 이마저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지금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즌 막판 신인왕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신인왕 레이커스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선수들은 바로 SK의 최준용과 전자랜드의 강상재.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신인왕은 최준용이 차지할 것 같았으나 최준용은 지난해 12월에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결장하였고 강상재는 5라운드부터 프로 무대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신인왕 트로피의 행방이 묘연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둘은 오는 10일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최준용과 강상재의 신인왕 레이스의 분기점이 될 이날 경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부가 또 한 번 부상 날벼락을 맞았다. 동부 산성의 핵심인 윤호영이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3일 결국 수술을 받은 윤호영은 회복에만 최대 6개월 소요, 재활 기간까지 합치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을 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올 시즌은 물론 다음 시즌까지 윤호영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동부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윤호영, 김주성 등 주전 포워드에 대한 의존도가 늘 불안 요소로 꼽혔던 동부는 결국 윤호영의 부상으로 세대 교체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고 말았다. 과연 윤호영과 동부는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예,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슈 세 가지 정리해봤는데 일단 가장 큰 뉴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은행이 33승 2패. 아, 그게 가장 예. 큰 뉴스인가요? 일단은 뭐 이제 우승이 이제 요런 뉴스는 또 이제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최고 승률, 역대 최고 승률. 스포츠 뉴스 농구란을 도배했죠, 저걸로. 예. 사실 이제 여자 농구하면 또 이제 최근에 어디죠? 그 미국의 무슨 대학이죠? 갑자기 코네티컷 대학. 네. 이제 101연승인가요? 예, 뭐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 승률 팀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여자 농구에서 우리은행 농구단이 33승 2패. 진짜 이게 그전 기록이 이제 아마 신한은행이 네. 가지고 있던 기록인데 달성했어요. 예, 뭐 어떻게 보시면 사실 그냥 우리은행의 우승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금 더블캡의 정규리그 한 시즌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예. WKBL 정규 시즌 끝이 났고요. 예. 우리은행이 33승 2패라는 아주 놀라운 성적으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요게 이제 프로스포츠 통틀어서 모든 남녀 네, 프로스포츠 뭐 국내. 농구, 야구, 축구, 배구 통틀어서 음. 가장 높은 승률이라고 해요. 당연히 뭐 야구나 축구에서 이런 승률이 나오기는 정말 힘들 거고. 그렇죠. 네, 배구에서 보니까 2005년도에 예. 삼성화재랑 현대캐피탈이 18승 2패로 90%의 승률로 우승했어요. 정확하게. 근데 또 이번에는 아예 15승을 더했네요. 거기에다가.
와. 경기 수 자체가 경기수가 일단 더 많기도 15를 더해. 더한 게, 와. 근데 사실, 우리은행이 그 이제 1월에, 이제 영상에 나왔지만 1월에 우승을 확정 지을 때만 해도 아마 그 뒤에는 이제 워낙 일정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제 패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위성호 네. 감독도 뭐 신기록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네. 쭉쭉 하는데도 안 져. 안 져. 네, 제가 이제 그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까 이기는 습관 덕분에 어떤 달성한 기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뭐 우리은행이 어떻게 전 그게 궁금해요. 네. 그 레알 신한이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네, 이제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쯤에 신한은행 그리고 지금의 우리은행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저께인가 기사 났죠? 위성호 감독이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아 그때 또 코치로 했었죠. 요 주제로 관련을 네. 해서. 네, 근데 위성호 감독이 말하기를 국내 선수만 놓고 보면은 신한은행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국내 선수들이 어마어마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잠시 없던 시절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국내 선수들만 뛰었던 것 제 같던. 기억에도 거의 그런데 예. 어쨌든 근데 외국인 선수가 이제 존쿠일 존스라는 외국인 선수가 그쵸. 끼어버리면 예. 그 차이가. 네. 예, 그 차이가 나온다.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석철 두경님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은행 승률은 사실 이게 우리은행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팀의 어떤 전체적인 뭐랄까요 전력 안 좋은 방향으로 전력 평준화, 하향 평준화 이게 사실 문제다. 여자농구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럴 지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베테랑 가드 2명이 은퇴한 게 좀 제가 봤을 땐 크다고 보거든요. 누구죠? 변현아, 이미선, 변현아. 예. 그 2명이 굉장히 우리은행을 많이 괴롭혔던 선수들인데 예. 그 선수들이 빠지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전력이 다 약화가 된 거죠. 음. 물론 거기다가 또 채시리 사건으로 인해 한 방 또 먹었고 여러모로 이 작년에 그 채시리 사건은 좀 안 좋은 영향, 뭐 우리은행한테 좋게는 된 걸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전력 약화나 뭐 이 평판 이미지 이런 게 많이 나빠졌죠.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농구를 하려는 선수가 많이 없으니까 음. 언제적 이미선 변현합니까? 그 그렇죠. 선수들 대체할 선수들이 탁탁 튀어나와줘야 네, 되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박지수 선수가 되게 특이 케이스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특이한 박지수는 케이스죠.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자 농구의 어떤 질적 하락, 어떤 경기 수준 하락이 사실 이게 단기간의 문제고 그냥 이번에 세대 자체가 그냥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 뭐한 게 말씀하신 어떤 선수 수급의 문제 그리고 지금 여자 농구를 하는 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계속 학교는 줄어드니까 이게 인재풀의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게 해결이 되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 그런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안 나타난다면은 우리은행을 저지할 선수들이 안 나타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우리은행 독주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은행도 네. 망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다 같이. 그렇게 돼서 폭망. 다 재밌는 리그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않겠나요? 아무래도 이제 FA에서 우리은행 선수를 지르는 팀이 나오겠죠. 우리은행 선수를 FA 가 질러갖고 되면은 이적하는 경우가 나올 거고. 종종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뭐 예. 임영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변현아 선수나 이미선 선수 또래이기 때문에 나이가 늙을 때가 많죠. 또 됐죠. 예. 양지 선수도 그렇고 뭐 물론 최은실이 선수나 박혜진 선수가 굉장히 젊기는 한데 글쎄요 그 박혜진 선수는 몰라도 다른 선수들 에이스급은 아직은 없으니까 뭐 하락세는 또 기대해볼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은행이 과연 얼마나 더 우승을 할 거냐 그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지금 강한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아마 더 네.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면 클 전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사실 농구가 그래도 한두 명의 선수가 어떤 뭐랄까 리그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KB가 박지수가 진짜 최고의 루키 시즌 보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 선수 다음 시즌에 뭐 그 변수가 수준급 있네요. 들어오고 강하정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된다면 KB가 장기적으로 우리은행에 뭐 혹시 뭐 우리은행에 좀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외국인 선수가 네.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게 또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변수도 있기는 있다고 보거든요. 음. 외국인 선수가 뭐 올해처럼 존쿠에 존스 뽑아버리면 진짜 네. 우리은행이 뽑아버리면 더 답이 없는 건데 예. 그나마 외국인 선수 변수라면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석철 두경님이 안독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예, 제가 느끼기에 석철 두경님하고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감독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네. 많이들 까죠. 그 네. 경기 보면은 비난을 많이 받죠. 네.
다들 뭐 혁재를 찾죠. 오승환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우리은행의 독주가 정말 압도적인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저 이번 시즌에 네. 챔피언 우승할 것 같아요. 뭐 3대 0으로 우승할 것 같습니다. 3대 0까지 3대 0 갈 것 한 번도 같습니다. 안 질 것 같다. 작년에도 그럼 플레이오프 목표 우승? 아예? 아니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네. 저 바로 챔피언. 네, 바로 챔프전 네. 결승인 그냥 진출인데. 스윕 그냥 가볍게 네. 작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압도적인 우승이 예상된다는 이제 두 분의 생각이고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KBL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이게 요즘에 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피디님이 좀 고화질 사진을 찾으셨네. 이거 아마 일반 팬들이 대포폰으로 찍은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질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닌가요? 왜냐면 사진 기자들 카메라도 그래요? 사진 기자들 카메라 더 좋지 않을까요? 대포 네. 카메라 갖다가 저 정도 하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사진 기자들 사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예. 잘 찍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네, 화질이 일단은 좋다는 화질은 굉장히 좋네요. 제가 봐도. 제가 괜히 논쟁을 이제 불러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두 고화질의 신인들이 지금 이제 정말 치열한 신인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번 시즌은 이제 드래프트 이종현, 최준용, 강상재 이렇게 3명 차례대로 지명이 됐고 이종현이 부상으로 이제 일찌감치 이제 좀 전력에서 이탈되면서 최준용이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잖아요. 신인형을 따놓은 당상이다. 예, 거의 뭐 유력하다. 그런 말들이 네. 많이 나왔었죠. 이렇다가 지금 이제 4, 5, 6 이제 후반기 라운드가 되면서 강상재가 꾸준하고 또 리드에 적응을 제대로 하면서 이제 강상재와 최준용이 거의 뭐 비슷한 약간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 두 분은 누구를 꼽으실까요? 먼저 재훈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조금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강상재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는 무조건 이건 진짜 무조건 최준용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만 해도 또 최준용 선수가 부상도 없었고 그렇죠. 되게 막 센세이션 했잖아요. 리바운드를 막 9개씩 막 잡아내니까 그렇죠. 평균 리바운드가. 그래서 최준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상재 선수가 보면은 이제 슛은 원래 좋았던 선수고 그리고 움직임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적극성을 좀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적극적이다. 적응을 진짜 그런 의미에서 적응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음. 근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최준용 선수가 신인왕을 받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팀 성적은 사실 전자랜드가 더 좋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준용 선수가 받을 것 같은 이유는 예. 저는 스타성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띄워주기 그쵸. 지상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러니까 스탯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예. 센세이션 같은 그쵸, 느낌이. 그런 느낌? 예, 오는 거? 하긴 강상재가 그런 임팩트 있는 경기를 한 적은 없으니까 네, 사실. 그쵸. 네. 최준용은 진짜 신초반에 모두가 놀랐으니까. 대단히 예. 거기에 강상재가 저는 또 이제 슬럼프에 또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제가 느끼기에는 강상재 드래프트 전부터 재훈 씨가 썩 강상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죠? 저는 아닌데. 맨날 운동력이 너무 딸려 이러시면서. 아닙니다. 저는 예. 강상재 선수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네, 좋아하죠. 네. 그럼 좋아하면 신형 찍으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호불호로는 강상재 선수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요? 근데 둘 다 인터뷰를 그럼 해봤는데 최준용은 별로다? 둘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아, 강상재 선수가 더 좋았어요. 네. 최준용은 별로고. 별로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준용이 될 것 같다. 네. 예. 정서 씨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 오늘 켈리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상재 선수의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어요. 좋은 변수를 지금 켈리가 오는 게 변수다. 굉장히 변수가 되는데 왜냐면은 켈리는 혼자서 득점을 하는 선수인데 예. 아스카 선수가 있을 때는 강상재 선수가 득점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강상재 선수가 이제 켈리가 옴으로써 강상재 선수가 득점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죠. 물론 저쪽도 지금 최준용 선수도 최부경 선수라는 변수. 최부경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까지 갑자기 좀 내려간 느낌은 들어요. 입지가 조금 예, 좁아지. 근데 강상재 선수가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좀 생기는 바람에 음.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저도 최준용.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강상재가 안 좋았던 시즌 초반이 또 이제 켈리랑 함께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강상재가 살아난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또 켈리가 없을 때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는 말씀이네요. 예, 제가 켈리하고 있는데 오랜만이네요. 또 강켈리님이 오셨네요. 오랜만이네요. 예, 강켈리님 의견도 궁금하긴 켈리 한데 얘기하니까 진짜 소환되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두 분은 이제 최준영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정서 씨는 제임스 켈리 문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최준영은 예. 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팀 성적이 떨어지면 오히려 신인형 밀어주는 케이스가 곧잘 나오거든요. 아, 오히려 팀 성적이 안 왜냐면 좋은 근데 케이스가 전자랜드는 더. 6강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여유까지는 없을 것 아, 같아요. 강상대를 밀어주는 그런 게 예. 쉽지가 않다. 예. 아 아무튼 팀에서 예, 예, 팀에서 그래서 하라고 예. 그런 여유가 없다는 예, 거죠. 그럴 여유가 예.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그런 예. 변수도 있네. 그리고 문경원 감독이 사실 올 시즌이 끝나면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마지막 남은 뭐 보루가- 임무 마지막 남은 보루가 최준영 신이랑 만들기. 최규경 선수가 신인왕 그렇게 예. 되면 문경원 감독은 최준용 내가 예. 키웠다.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아, 예. 내가 신인왕 예. 만들어줬다.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최준영을 발굴한 뭐 그렇게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인식을 씹어주겠죠. 잘 뭐 씹- 그나마 씹어주겠죠. 이제 좀 얼굴을 들 수 있는 네. 뭐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두 명 중에 누가 될지 강켈리는 뭐 무경으로 뭐가지다. 근데 역시 감독 안티 모든 감독이 안티 석줄 두경민님. 네. 모르겠어요. 모든 감독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싫어하시는 감독이 딱 그렇죠. 몇 명 보여요. 프로가 있어요. 딱. 몇 명 전 사실 있어요. 석줄 두경님 좋아하는 감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뭐 이현호 씨 이제 전자랜드 선수는 좋아하는 것 같고 지금 네, 그쵸, 보니까 그쵸, 그쵸. 예, 지금 형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강켈리님은 최준용 이제 예, 저는 예 아무나 받아라. 예,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애매하잖아. 예, 빨리 다음 알겠습니다. 거 넘어가요. 아,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예,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또 벌어졌습니다. 사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은 아니긴 했어요. 워낙 인저리 프로니까. 언젠가는 들어놓겠지라고 예. 생각을 하고 항상 있죠. 이 타이밍에 들어놓았던 거 같아요. NBA에 케빈 러브가 있다면, 물론 선수 실력이나 스타일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상의 정도를 봐서 KBL에는 윤호영이 있다. 예, 어떤 유리몸의 대명사. 그런가요? 예. 케빈 러브 케빈 러브 유리몸이죠. 너무 많이 다쳤죠. 예. 너무 많이 다쳤죠. 제가 갖고 있죠. 그렇죠. 판타지에서 데리고 네. 계신데 아무튼 이 윤호영이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인해서 아예 시즌 아웃을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동부가 지금 답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동부 안 그래도 주전 의존도 높은 팀인데 윤호영, 김주성 이 두 명 중에 하나라도 아웃되면 굉장히 타격이 큰데 그때 더 젊은 윤호영이 아웃되면서 비상사태입니다. 3번이 B네요. 이렇게 보니까 김종범 선수 빠져나가고 막 3번이 네. 이제 김태형 선수가 나와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김창모나 뭐 이런 김창모 선수들이 선수나 지금 예. 김창모 선수가 그 공백을 예. 좀 많이 메우려고 하고 있죠. 네. 동부가 지금 사실 4위 자리를 시즌 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모비스의 파죽 시세 물론 최근에 모비스도 좀 흔들리고 있지만 네. 파죽 시세에 밀려서 그냥 5위 자리 그냥 내줘버렸거든요. 4위 자리를 5위로 내려가 버린 상황인데 이 동부 이 윤호영 타격 메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근데 저는 4강 못 갈 것 같아요. 네. 4강 플레이오프 자체를 못 갈 것 같다. 저는 네. 또 6강 플레이오프 탈락이 예상이 됩니다. 6강 1라운드 탈락 예. 플레이오프. 예. 그게 그 말이 제 말이죠. 예. 일단은 왜냐면 이지훈이 선발. 이지훈이 선발로 오늘 이지훈이 나오나 오늘 봐요. 경기가 예. 있었죠. 이준이 그래도 슛이 좀 있는 선수니까 이제 석주두경님이 박지현, 김주성, 윤호영이 이제 노장 3인방이 좀 물러나야 할 때가 아닌가 동부를 타이밍상 위해서라도. 이제 사실- 리빌딩 해야 될 네. 타이밍이죠. 근데 윤호영은 아직 이제 물러날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예. 더 뛸 수 있죠. 사실 예. 네, 뛰는 선수들도 많고. 아직 완 100전 노장까지는 네, 아니니까. 예. 근데 윤호영 선수가 진짜 저 아킬레스 말고도 다른 데 부상을 많이 달고 있었잖아요. 원래 뭐 그렇죠. 허리 부상도 허리, 있었고 무릎. 계속 예. 예. 무릎도 안 좋을 거야. 막. 지금 테이핑 테이핑하고 있네요. 테이핑한데 보면 되네. 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확실히 은퇴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예. 팀에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리빌딩에 이제 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윤호영이 사실 지금 아킬레스건 파열 이제 3일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동부 관계자 말로는 회복에만 6개월 그 이후부터 재활을 하는데 최대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복귀까지.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돌아온다. 참고로 최악의 경우. 참고로 군 동기인 강병현 선수도 아킬레스건 네. 파열을 입었는데 아직까지 복귀 못했습니다. 지난해 또 그 선수도 이제 이맘때였나요? 후반기 작년에 한 1월쯤 됐지 않았나요? 1월쯤 이제 다쳤다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1년 넘었죠 이제. 네, 1년 아직도 막 거기다 원래 허리- 아킬레스건 파열이 보통은 8개월짜리 부상이 보통 음. 최소 8개월이 걸리는 부상이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큰 부상이죠. 1년은 거의 잡아야죠. 거의 한 사실 시즌 날라갔다고 봐야 돼요. NBA든 KBL이든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어떤 경기력이 급감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급감합니다. 예, 특히 뭐 이제 지금 노네이지만 이제 뉴욕의 브랜든 제닝스, 지금 워싱턴이죠. 네. 한때 이제
굉장히 대표하는 공격형 가드였는데 그렇죠. 2년 전에 아킬레스건 다치고 지금 완전 이제 맛이 가서 예 그렇게 됐고 아직한 예 그런 선수들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꽤 많으니까 지금 이제 윤호 형에 대한 어떤 윤호 형의 커리어 전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상이 아닌가 지금 뭐 생각이 들고 이승준에 대한 얘기도 선수도 아킬레스건 예 파열. 동부 선수들이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어. 동부 선수들이 예 아무튼 이 아킬레스건 파열 참 심각한 부상이 윤호 선수 그래도 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저희가 이제 방송 이미 이제 이슈 3가지 정해놓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추가됐는데 맞아요. 요게 저희가 방송 중에 한번 말하겠는데 제임스 켈리 자 결국 전자랜드가 간을 미친 듯이 보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정말 미친 듯이 봤죠. 영입 우선권이 만료되는 오늘 이제 오늘로 만료되는데 결국에는 제임스 켈리 이제 영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SK전부터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전자랜드가 사실 지금 6위 자리를 약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최근 네.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6강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어떤 그렇게 변화일까요?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전자랜드가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해결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켈리 선수에 대한 좀 그리운 게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6강 플레이오프 해결사 그리고 득점원에 관한 예. 좀 갈증을 느낀 다음에 버린 행복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아스카로 교체로 한 뒤에 생각만큼 아스카가 오히려 또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카도 그걸로 그 완전 교체를 기대하고 빡시게 했다가 이제 교체되니까 이제 경기를 확 내려오는 뭐 그런 각이 나온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도원이 흰소같이 약간 그런 상황에 당한 아니, 건데 국내 이런 선수들이 분들이 살아나 버려서 그래요. 이게 국내 예. 선수들이 공격에 살아내니까 그거에 잠깐 좀 생각을 잘못했던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오비락 같은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잘못 판단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이제 전자랜드가 켈리를 다시 데려왔는데 근데 유동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켈리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 또 다른 이슈였던 그 대마초 문제는 전혀 이제 그건 문제가 뭐 없다고 상관이 했어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몸이 안 그새 몸 상태가 많이 깨졌는데. 운동을 안 했겠죠? 예, 사실상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리그에서 뛰지 않고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쉬어버리는. 켈리가 아파서 일단 교체된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부상으로 좀 쉰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경기 체력이 있겠습니까? 떨어졌겠죠. 예, 이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혹시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지금 LG가 딱 2경기 뒤졌거든요. 지금 그래도 좀 좁혔어요. 지금 오늘 경기가 중요한. 예, LG가 오늘 이제 저희가 중계는 안 하지만 동부인가요? 오늘 모비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헷갈렸어요. 지금? LG랑 네. 모비스 저희가 중계를 하죠. 네. 오늘 만약에 LG가 이겨버리고 내일 전자랜드가 SK한테 뒤통수 한 대 맞아버린다면 또 한 경기 차 되고 경기 차게 되겠죠. 맞대결이 있어요. 아직 예. 제가 알기로 맞대결이 또 있어요. 또 두 팀 맞대결이 있고 만약에 켈리가 경기력이 안 좋다. 이거 역전될 가능성 있을까요? 또 김정규 게임이 돌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두 게임이 쉽진 두 게임은 않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이 상황 지금 8게임, 9게임 남은 상황에서 두 게임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상대 전적은 전자랜드가 아마 우위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전자랜드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렇대요. 기억이 안 나. 전부 예상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전자랜드였어요. 하셨습니까? 예. 6위로 이제 예. 6위 싸움 중에 동물대 맞아요. 전자랜드일 동물대도 거다. 거의 전자랜드가 네, 올라갈 양원이 확률이 굉장히 있겠죠. 높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3승 2패라서. 전자랜드가 유리해요. 유리하다. 예, 일단 전자랜드가 유리하다는 두 분의 말씀이고